혹시 요즘 어떤 사람 때문에 이유 없이 지치고 기운이 빠지는 일을 겪고 계신가요? 특별히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음이 무겁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까지 그 사람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단 한마디로 마음을 찔러오고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을 제때 알아보지 못할까요? 오늘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6가지 기준을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동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말투 속에 가시를 숨긴 사람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상냥하고 친절해 보이지만 말의 결마다 상대를 흔드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표정도 온화해 보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왜 이렇게 불편한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고 내가 뭘 잘못한 걸까라는 스스로를 향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너 잘 되라고 말하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 그 정도도 감당 못하면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말은 언뜻 보면 조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속뜻을 알고 보면 상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공격입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5가지입니다. 말끝마다 미묘한 비꼼과 평가가 숨어 있고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예민하다고 몰아갑니다. 책임을 흐리고 상대에게 죄책감을 씌우며 칭찬과 비난을 교묘하게 섞어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화를 마친 뒤 자존감이 떨어진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큰 소리로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한 공격은 오히려 더 치명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위험한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말투가 아니라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감정의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적절한 거리와 존중 위에서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시간을 자신의 시간처럼 사용하며 부탁을 할 때도 상대의 상황이나 필요함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전혀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거절이라도 하면 바로 서운함을 드러내며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거절할 줄은 몰랐어. 너밖에 없어서 부탁하는 건데 왜 이렇게 서운하게 해? 이 말들을 듣는 순간 나는 이유 없이 미안해집니다. 분명 그들의 문제인데도 내가 해결해야 할 책임을 떠안는 기분이 듭니다. 감정 침범형은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상대에게 넘기고 상대가 그 무게를 대신 감당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관계가 반복되면 내 감정 에너지는 빠르게 고갈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소진시키는 사람은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쁨까지 빼앗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질투하고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상대가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말 속에는 반드시 비교나 평가가 숨어 있습니다. 작은 성취를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돌아오는 건 축하가 아니라 평가입니다. 그 정도는 요즘 누구나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직장이 그렇게 좋은 직장은 아닌데 얘가 잘 된 건 내 능력보다는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 질투 경쟁형 사람은 상대의 기쁨을 축소시켜야 자신이 덜 불안해집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기쁨은 기쁨대로 사라지고 마음에는 허무함이 남습니다. 성취가 성취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상대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순간 자신이 뒤처진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기쁨을 깎아내려야 마음이 안정됩니다. 하지만 비교형보다 더 심각한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책임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기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보다 먼저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고 결론은 언제나 상대의 잘못입니다. 자신의 행동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감정적 호소를 통해 상황을 흐립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오해한 거지.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런데 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던데. 너만 왜 그래? 이 말들은 상대를 끝없이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라는 자책을 반복하게 만들지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감정만 남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형은 자신을 절대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결국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들과 비슷하면서도 더 고통스러운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도움만 바라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움, 관심, 시간, 정서적 지지를 받을 때는 열심히 받지만 정작 자신은 상대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어느 순간 내가 소모품이 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너밖에 없어서 그래. 이번만 도와줘. 내가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부탁하겠어? 처음에는 진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탁은 점점 잦아지고 요구는 커지고 감사의 표현은 줄어듭니다. 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거의 없고 상대가 힘들다고 말하면 오히려 섭섭해합니다. 끝없이 요구만 하는 관계는 반드시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채워줘도 바닥이 계속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여섯 번째 유형은 말도 하지 않고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침묵으로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감정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대놓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반응을 지우고 말을 끊고 눈을 피하고 메시지에 답하지 않고 표정을 숨기며 상대의 존재를 묵살합니다. 침묵은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빠르게 관계를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침묵은 때로는 말보다 훨씬 강력한 상처를 줍니다. 말로 공격하면 상처의 이유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무시는 이유도 설명도 없이 마음을 얼어붙게 합니다. 상대가 나를 향한 존재감을 지워버릴 때 사람은 가장 깊은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눈을 피하고 목소리를 닫고 대화를 끊고 감정을 차단하는 순간 상대는 내가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오래될수록 관계를 파괴하는 힘이 커집니다. 무시는 특히 가족 관계에서 더욱 파괴적입니다. 타인에게 받는 무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 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무시는 일상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아침 식탁에서 귀가하는 순간에 함께 있는 공간에서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을 때 사람은 자신이 살아있는지조차 의문을 느끼게 됩니다. 무시가 반복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하고 싶다는 욕구가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감정적 무시는 몸으로 맞는 폭력보다 오래가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은 아무 잘못을 했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라는 식으로 책임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느끼는 정서는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존재가 지워지는 공포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행동이며 무반응도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너는 중요하지 않다입니다. 이러한 무언의 공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완전히 고착시키고 상대를 지치게 만들어 스스로 물러나도록 만듭니다. 결국 무시는 관계를 끊어내는 가장 조용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한 6가지 유형은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상대는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꾸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하고 필요하다면 관계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서 혹은 상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나 자신을 뒤로 미루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나를 희생하면 결국에는 버티고 있던 감정이 무너져 내립니다.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는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매우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투가 공격적인 사람에게는 그런 식의 말은 듣기 어렵다고 명확히 말해야 합니다. 감정적 침범이 잦은 사람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겠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비교하고 질투하는 사람과는 내 기쁨을 과도하게 공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는 감정 소모가 없는 거리에서 지내야 하고, 일방적으로 도움만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이번에는 어렵다고 단단히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 무시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 침묵이 나를 상처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척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많이 넘겨주는 것은 나의 시간과 나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소중한 자원입니다. 내 삶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계속 소모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 기술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지키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찰하면 관계의 건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말투, 태도, 반응, 책임감, 감정 조절 방식, 기쁨을 나누는 태도 등은 모두 중요한 신호입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어딘가 불편하면 그 이유를 정확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지치고 무거움을 느낀다면 그 감정은 이유가 있는 감정입니다.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누군가는 내 삶을 밝히고 누군가는 내 삶의 빛을 끕니다. 이 구분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나는 편안한가? 아니면 긴장되는가?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가? 무거워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관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혹은 가족일수록 이러한 불편함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관계라고 해서 반드시 건강한 관계는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그 관계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만 느낀다면 그건 분명히 경계를 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항상 이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 조절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대화를 줄이고 지나친 의존을 피하고 나의 시간을 우선으로 두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내 삶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면 관계의 전체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6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인식하고 나면 더 이상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내가 지켜야 할 선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투, 나를 소모시키는 부탁,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책임 회피, 나를 지치게 만드는 비교.
나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무시.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유 없이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잡는 것입니다. 상대의 감정, 상대의 평가, 상대의 기대가 내 삶의 기준이 되면 나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흔들리던 관계들도 자연히 정리됩니다. 필요한 관계는 남고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멀어집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힌트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영상 속 6가지 유형 중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껴왔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온함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